지난해 온라인 배달 주문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배달 대행 오토바이 한 대가 보통 1년에 2번 넘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이륜차라는 객체 자체는 불안정한 객체예요. 자기 혼자서는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주행을 해야 서 있을 수 있는,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작동이 되고 원심력이라는 게 작동돼야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물건인데, 대한민국은 근 한 50년 동안 이륜차 정책이라든가 이륜차 면허책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무했죠. 대한민국의 이륜차 면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사망자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라이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뭘 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들 라이더죠. 근데 이제 배달 라이더라는 건 어떤 이제 음식이라든가 어떤 소화물 같은 걸 가지고 돈을 받고 이게 그 배달을 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주는 뭐 이런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이제 배달 라이더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고도화된 앱을 기반으로 해서 딜리버리 서비스, 그러니까 배달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인구 비례 대비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고, 연도별로 따져보자면 아마 한 18년 정도, 2018년 정도에 한 6조 정도 되는 시장이었던 게 지금 21년이잖아요. 21년에 20조 원 시장으로 늘어났죠. 대한민국의 배달 대행 시장이라는 건 단순히 오토바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개 앱 서비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도산 위기에 처해 있던 소상공인들, 음식점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사실상은 생존할 수 있게 했었던 그 근간이 됐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20조다, 10조다의 측면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짜장면집이나 음식점, 도시락 배달, 뭐 피자 배달 이런 데는 전속 기사를 썼어요. 그 음식점에서 돈을 일정 정도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런 이제 직원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매일같이 똑같은 매출이 나오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주말에는 굉장히 잘 팔리지만 평일날은 굉장히 뜸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들이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없을까? 근데 그 시장을 파고들었던 게 배달 대행 체계가 된 거예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또 낮거든요. 배달 일이라는 게. 오토바이를 탈지도 모르지만 일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125cc는 합법적으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낮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고수익이라는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셨고요. 네, 뭐 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다. 데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위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쉽게 진입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내세워서 더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 형태의 배달 대행은 한 10년 정도 역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고도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데 배달을 픽업을 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하지만, 근데 거기서 빠진 건 뭐냐?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고를 좀 예방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거예요.
사실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인터넷으로 된 그 2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안전에 대한 내용이냐라는 것보다 복원, 그 정말 뭐 라이딩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로의 뭐 위험성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데 안전띠를 올바르게 매는 법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지, 정말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탔을 때 필요한 스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근 한 50년 동안 이륜차 정책이라든가 이륜차 면허책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무했죠.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륜차 면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사망자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는데 125cc 미만을, 그 면허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핸들도 잡아보지 않은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사람한테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 면허증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배달 대행 사무실에 들어가요. 면허 있네. 이거 운전 잘할 것 같은데 내일부터 일해봐. 릴스바이크 줄게. 오토바이 운전과 오토바이 라이딩과 자동차 운전은 너무너무 다른 조종법이에요.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할 때는 핸들만 돌리면 자동차가 회전을 하죠. 그리고 운전자의 체중이 이 자동차의 주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비해요. 근데 반면에 오토바이라는 물건은 라이더의 체중이 추가돼서, 그래서 그 라이더의 몸의 균형에 따라서 접지 면적과 뭐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완전 조종법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자동차 면허를 땄다고 해서 125cc 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준다는 건 국가에서 사고를 좀 방임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륜차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저는 면허 체계의 허술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배달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많아.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한 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라이더들은 제 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되고, 그 음식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넘겨버리고 하면 라이더가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음식값을 물어내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AI가 정해준 그 시간 안에 음식을 배달해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또 받게 되고, 또 일반 이제 플랫폼이 아닌 일반 대행에서 이제 근무하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뭐 픽업하고 10분, 픽업하고 15분 안에는 배달을 해줘야 된다. 시간이라는 게 A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시가 돼 있고, 그 시간을 넘겨버리거나 하면 고객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객한테도 똑같은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은 받는 입장에서 이 시간 안에 내가 음식을 받는다라고 예상을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라이더가 그 시간보다 늦게 되면 고객이 불만족해서 이 라이더는 불이익을 준다라는 게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계정이 정지가 된다든지 또는 배차를 엄청 늦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입과 바로 연결이 된 거죠. 저희는 배차가 만약에 안 되면 순간 실업자가 되는 거고, 계정이 정지가 되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네. 한 건 한 건으로 이제 수입이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저희가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라도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륜차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한테 뭐 흔히 이제 비하하는 말로 딸배라고 그래요. 딸배. 예, 뭐 배달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뭐 전면 번호판을 달아봐야 딸배들이 안 할 것 같냐, 신호 안 깔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요번에 선릉역에서 배달대행 라이더 사망을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달린 이제 댓글을 봤어요. 그때 댓글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이제 19살, 20살 이런 친구들이 신호 위반하고 막 이제 좀 멋대로 타고 이런 거 보면 다 욕하죠.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고 라이딩을 하면, 그러면 요령이라도 생기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교육해 가지 않아요. 우리가 욕만 했어요. 욕만. 오래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10년 넘게 일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 일을 하면서 뭐 인간 대우 받아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요즘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배달이 활발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좀 위험한 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사고도 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비하를 떠나서 아예 혐오의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잘 죽었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혐오 수준의 그런 댓글이나 그런 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나는 이 일이 되게 정직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성실하게 그냥 나는 그냥 정당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나와 내 동료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나 그런 글을 보면 내 노동은 뭘까? 이건 그냥 남한테 피해만 주는 건가? 내가? 아무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서글프죠. 저도 배달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배달 대행을 좀 해봤고, 배달이란 배달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뭐 짜장면부터 퀵 서비스, 뭐 도시락, 피자 뭐 다 해봤는데,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사소한 걸 몰라서 사고가 많이 나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몰라가지고 사고가 난단 말이야? 어이가 없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라이딩적인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배달대행 오토바이는 뒤에 이제 그 배달통을 달잖아요. 125cc 스쿠터로 많이 배달을 하시는데, 일반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배달통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탑박스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 무게를 실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이 그렇게 많이 뒤로 가지 않죠. 근데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4-5개 정도 국물 있는 걸 실어버리면 실제로는 20kg 가까이도 실른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 자체가 다 뒤로 가 있잖아요. 엔진도 뒤에 있지, 스쿠터는 엔진도 뒤에 있지, 사람도 뒤에 타지. 그러면 모든 중심이 뒤로 가죠. 그러면 앞바퀴가 살짝 떠요. 그래서 조향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스펜션 세팅, 뒤에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올려서 앞바퀴 조향력을 좀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세팅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단언컨대 가장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 저는 배달 바이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는 거랑도 다르고 실제로 운영하면 모든 교육이 또 정형화돼 있고, 현실과는 너무 다른 교육이 많습니다. 안 가르쳐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브레이킹 잡는 방법이라든지, 뭐 급정거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뒤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경험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 경우에는 정말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사고가 나고 안 나고의 정도의 수준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배달 대행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의 심리와 실제로 어디서 사고 난다는 걸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하려고 하는 교육은 생존 교육이에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도로라는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공부할 거 많습니다. 공부할 거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그것이 이제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공기압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거라는 생선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독이 있어요. 독. 아직도 인류는 이 보거 독의 해독제를 못 찾았어요. 근데 보거 요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 많은 식당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줘가지고 보거 요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거 요리를 먹을 수 있죠. 한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독이 있는 그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해요.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독이 있죠. 그런데 이 독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독을 제거하는 장치와 전문가들은 있는지, 이 모터사이클의 독을 제거하려고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보고요를 먹는 것처럼 모터사이클도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아주 맛있는 운송수단이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 요리를 혹시 먹으면 독을 먹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구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배달 라이더가 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가도 많이 없고 많은 라이더들이 또 이렇게 위험하게 도로를 다니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규제가 분명히 필요하고 구조적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 라이더들 스스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든지 남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이 점점 발전이 돼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배워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